자, 그러면 네 지점 ABCD에서 산책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한 산책로를 지나갈 확률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A 지점에서는 기역을 지나갈 확률이 3분의 1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를 먼저 좀 그려보도록 하죠. 예. 이게 뭐 사실 뭐 그려져 있긴 하나, 이게 표가 그려져 있긴 하나, 그냥 길이 3개 있는 곳은 3분의 1이라는 얘기고 길이 2개 있는 것은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표는 안 그려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D 지점으로 이동할 때 한 번 지난 산책로를 다시 지나지 않는 사건을 X라고 했을 때, 자, 산책로 리을 또는 미음을 지나가는 사건을 Y라고 하자. P, Y 바 X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P, Y 바 X. 자, X는 뭐냐? 한 번 지난 산책로를 지나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X인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 또는 미음을 지나간 사건을 Y라고 하자. Y는 리을이나 미음을 지나가는 사건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PX분의 P, Y 곱사건 X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PX를 구할 때 한 번 지난 산책로가 없는 경우를 생각하면 사실은 PX라고 하는 놈이 Y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구할 수도 있고 나눠서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교집합 Y랑 더하기 PX 교집합 Y의 여사건이랑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두 개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X라고 하는 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A에서 D로 가는 거거든요. 자, A에서 D로 가는 거예요. 자, A에서 D로 가는 방법이 총 몇 가지 있나요? 3가지요? 왜 3가지죠? 한 번 지난 길이에요. 산책로를 지나가는 거고 지점은 다시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3가지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의견? A에서 D로 가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세 가지? 아닌데. 한 번 지난 지점인데 산책로만 가지 않으면 되는데 D로 D지점 이동하는 건데 이상한데. 자, A에서 D로 갈 때 이렇게 니은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가 첫 번째 거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두 번째겠죠? 세 번째는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세 번째겠죠?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이건 D를 벌써 지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D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 명확하지가 않은데? 근데 저거 D에서 어디로 갈 확률이 0이라서 이렇게 성립이 안 돼요. 아, D에서 갈 확률이 없어요? 아,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 명심해줬구나. 그래요. 자, 요 3가지네요. 네. 자, 요 3가지 중에 자, 리을 아니면 미음을 지나간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얘를 지나갈 확률을 생각해 주면 되는데 얘를 지나갈 확률이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갈 확률은 3분의 1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갈 확률이 얼마인 거예요? 2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 거죠. 오케이. 자, 요 중에서 요거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더해 주신 다음에 요거를 올려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나오죠. 그래서 자,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 요거 x 교집합 y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얼마가 나와요? 3분의 1이 나올 거예요. 3분의 1 더하기 그다음에 요게 3분의 1인 거죠. 그거 분해 요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을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2분의 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53번을 볼게요. 53번이 이제 좀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 자, A가 x, y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n보다 작거나 같은 x, y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집합 A에서 임의로 선택된 한 개의 원소에 대해서 B가 3의 배수일 때 A와 B가 같을 확률이 9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은 자, A, B 원소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 중에서 B가 3의 배수일 때 A와 B가 같을 확률이 9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해 잘 됩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되는 사람 손 들어봐.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아, 뭘 이렇게 김준수 콕 집어서 얘기하지. 익명성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이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이해가 안 되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예를 들어 생각해 봐야죠. 예를 들어 생각해 봐야지. 자, n이 무슨 배수라고 했죠? n이 뭐라고 했어?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n이 3일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n이 3이면 나올 수 있는 모든 이 순서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n이 3이면 1부터 3 사이에 x, y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이렇게 될 수 있고요. 2가 될 수 있고 2, 3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자, 이 6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는 거죠. 이 6개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자, 지금 B가 3의 배수일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가 3의 배수인 건 얘네요. 자, B가 3의 배수일 때 자, B가 3의 배수일 때 A와 B가 같을 확률은 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확률로 계산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개수로 계산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니까 이거에 대한 확률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자, n이 4일 때 1, 1,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1,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2,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2,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 3, 그 다음에 3, 4가 되는 거겠죠? 자, B가 3의 배수일 때니까 요거네요. 똑같이. 그 중에 같은 거 요거네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그럼 n이 5일 때는? 네, 똑같이 나오겠죠? 아, 그러면 n이 5는 아니구나. 그러면 분명히 이제 n이 6이거나 9이거나 3의 배수일 때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n이 6일 때 생각해 보는 거죠. n이 6일 때는 1, 1부터 시작해서 1, 6까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 2, 그 다음에 2, 6까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부터 시작해서 3, 6까지 나올 거고요. 4부터 시작해서 4, 6까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5부터 시작해서 5, 6까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6, 6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찾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찾아주셔야 되느냐. B가 3의 배수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3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몇 개 하고 6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체가 9개란 말이에요. 이 9개 중에서 같은 게 몇 개예요?
2개죠? 네,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요? 9분의 2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9분의 1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자, 여기서 규칙성 찾을 수 있겠어요? n이 7일 때는 얼마겠어요? n이 8일 때는? 그 다음에 n이 그러면 9일 때는? 9일 때는 그럼 여기서 3개 나올 거고 여기서 몇 개 나올 거고 6개 나올 거고 9일 때는 마찬가지로 9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3개 더하기 6개 더하기 9개 중에 똑같은 거 몇 개 있어요? 3개.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네? 18.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뭐야? 18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얼마 나와요? 6분의 1이 나오죠? 그럼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거 해봐야죠. 그 다음 거 뭐예요? 지금 한숨 쉬는 사람 누구야? 유지자장. 12면 밑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10이 나와야 되죠? 30분의 4. 뭐 이렇게 갑자기 적극적이야?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 다음에 n이 15이면 3 더하기 6, 이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냥 해. 45. 9분의 1이네요? 오케이. 그럼 n이 15일 때 9분의 1이에요. 그럼 16일 때 9분의 1, 17일 때 오케이. 15, 16, 17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n의 값 4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15, 16, 17, 16의 3배죠? 48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지금 이거 못 푼 사람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내가 과연 나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가? 안 했는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푸느냐, 못 푸느냐가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일단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하세요. 예를 들어야지. 예를 드시고 아니 3일 때, 4일 때, 5일 때 뭐 분명 3의 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의 배수를 기준으로 뭔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6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는 개수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 다시 한 번만 떠올려 보실래요?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P, A, 바, B는 P, B분의 그 다음에 P, A, 교집합 B인데 이거를 전체 근원사건의 개수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푼다면 N, S분의 N, A, 곱사건 B로 푼다면 이렇게 약분할 수 있기 때문에 N, B분의 N, A 교집합 B로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랑 같은 거예요. 같지만 관점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얘는 확률로 푸는 거고요. 얘는 개수로 푸는 거예요. 그럼 확률로 푸는 거고 개수로 푸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따지면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개수로 보는 게 훨씬 편해요. 왜? 우리는 여태까지 집합을 몇 개,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개수로 계속 세왔기 때문에 이게 훨씬 익숙한 거거든요. 그럼 저기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개수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걸로 보시면 돼요. 개수로 보면 아주 문제는 너무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같은 색일 때 그 색이 흰색일 확률은 9분의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같은 색인 건 뭡니까? 자,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이 각각 이렇게 지금 섞여 있고요. A와 B에서 한 개씩을 꺼냈어요. 근데 같은 색이 나왔대. 그럼 같은 색이 나왔을 때 이 구슬이 흰색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써봅시다. 같은 색이 나올 그 사건을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나온 이 사건, 그러니까 흰색을 뽑았을 사건, 검은색을 뽑았을 사건, 이 두 가지를 우린 뭐라고 불러요? 같은 색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흰색이 나오는 사건, 그냥 흰이라고 쓸 거고요. 검은색이 나오는 사건, 그냥 검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그 두 개의 사건을 통틀어서 말하는 말이 뭐예요? 같은 색이 나올 사건이죠. 그래서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자,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구하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P 값분의 P 흰 교집합 갓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확률로 주어져 있어요? 개수로 주어져 있어요? 개수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확률로 주어져 있는 걸 개수로 바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뽑을 확률이기 때문에 개수가 주어져 있지만 그냥 개수가 아닌 거고, 여기서 하나를 뽑고 여기서 하나를 뽑을 확률이니까 결과적으로는 확률로 접근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개수로 접근을 해도 되고요. 한 번 한 번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냥 확률로 쓰여져 있는 거니까 같을 확률을 구해보죠. 같을 확률 얼마죠? 100분의 A랑 100분의 100-2A를 곱해주면 흰색으로 같을 확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같은데 이게 흰색으로 같으냐, 흰갓이냐, 검갓이냐, 이거의 이제 차이인 거예요. 이거 두 개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흰갓 얼마예요? 100분의 A 곱하기 100분의 100-2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갓은 뭐예요? 검갓? 검은색이면서 같은 거? 100분의 100-A 곱하기 100분의 2A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각각이 나왔으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P 흰갓. 이거는 P 검갓. 자, 이렇게 쓰시고 각각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나오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딱 했을 때 분모가 전부 다 만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가 집어넣기만 해도 되겠죠. 위에 있는 분자만 갖다 집어넣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이상하게 조용하네.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억압된 그 정적 같은 느낌이에요. 조용하고 싶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지금 억압되어 있어. 뭔가 억압되어 있어. 자, 78번 볼게요. 자, 어느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를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고 하고요. 고위험군 왜? 68번. 예? 그래 68번. 68번. 내가 앞에 써가지고 미안합니다. 원래 저 주말의 끝은 항상 이래요. 네. 주말의 끝은 제정신으로 주말을 날 수 없거든요. 어제 선생님이 수업을 12시간 했는데 하루에 12시간 수업하는 거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나? 아니요. 그럼 난 제정신이 아닌가? 그걸 내가 그걸 극복을 했다? 극복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12시간을 했다고요? 예. 우와. 예. 정말 영혼이 아주 충분하네요. 자,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세 그룹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 고위험군, 저위험군, 고중, 저에 속한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확률은 0.5, 0.2, 0.05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각 그룹에 속하는 비율은 각각 10%, 70%, 20%래요. 어떤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이 가입자가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의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이거 사실은 어디서 하는 일이냐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책정할 때 하는 일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그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연령에 따라서 만 35세가 넘었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 만 35세가 넘은 사람이 보험금이 더 나오겠어요? 아래인 사람이 보험금이 더 나오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자, 누가 더 많은 보험금이 나올까요? 늙은 사람이라니? 그럼 난 존나 늙었네? 늙은 사람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예? 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어? 더 많은 사람이 왜? 이유가 뭐죠? 반응력이 떨어지나요? 늙어서? 더 많이 내서? 병이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아니 지금 이건 자동차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 아, 뭔 소리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35살 이상이고. 밑에네요, 수익이. 왜죠? 왜냐면 이게 자동차를 운행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경험은 똑같다. 운전 면허를 딴 시기가 똑같다. 면허 딴 지 딱 1년 됐다. 아니, 다 같이 저 35세. 예, 이 사람은 35살이 땄고 어떤 사람은 20살이 땄어요. 그 이 사람하고 운전한 기간이 아니 그냥 이 사람은 2년 차고 얘는 1년 차야. 자, 누가 더 많이 나올까요? 이거? 왜죠? 운전 경력이 짧아서? 늙어서? 법률은. 예? 아니 이거 맞는 거 같아. 건강이? 건강보험. 사고 나면 죽을 확률이. 아, 차 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 더 높다? 저 20세 분은 예. 좀 더 이제 돌아다닐 확률이 더 높으니까. 예. 얘가 더 높다? 더 많이 돌아다녀서? 돌아다녀서. 네. 이 사람이 더 많이 돌아다닌다? 네. 그거는 너무 편견인 것 같은데? 1년 차. 1년 차? 똑같은 거 아니야? 차가 세죠. 아니 그냥 저 몇 년 차로 되는 거 아닌가? 차가 1년보다. 야, 임준수 어떻게 생각해? 1년 차? 운전을 못하니까? 얘가 훨씬 많이 나와. 거의 2배 정도 나와요. 2배. 얘가 자동차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얘는 한 200만 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저 만 35세가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돈이 더 많을 거예요. 뭔 개소리예요? 돈 많은 거랑 뭔 상관이야. 자동차 보험을 든다는 것은 자동차를 타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다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갚을 여력이 많으니까 돈을 더 많이 받는다? 돈을 더 준다? 이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게 운전을 많이 해요. 아니에요. 아니 그 20세는 2년 차예요. 에?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365일을 더 많이. 그러면 더 위험하게 운전해요. 그래요? 생각해봐. 잘 타는데. 예? 잘 타서 위험하게 운전해요. 안전불감증. 예, 뭐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나이가 든 사람은 늙은 사람은 지킬 게 많아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전하게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보다 멋이 더 중요해. 그래서 실제로 뭘 웃어? 진짜야. 딱 20살에 딱 차 사가지고 그 썸녀를 딱 태우고 야 가봐. 하면 막 자기가 막 뭐가 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단 말이죠. 근데 35살에 썸녀를 태워가지고 왕 하지 않는다고요. 부드럽게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단 말이죠. 뭘 지랄이야 지랄을. 나는 어차피 그럴 일이 없어요. 예. 어찌됐건 간에 훨씬 더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종 아니 통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회사들이 편견을 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하지 않아요.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는 차량 중에 K5가 엄청 많아요. K5가 과속으로 사고 나는 차 중에 K5가 진짜 월등히 많아요. 왜 그런 거야? 왜냐면 그 K5가
좋은 차예요? 소리가 좋은 거 아니야? 발냄새? 그러니까 좋은 차예요, 안 좋은 차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거죠. 나이 35살에는 별로 안 좋은 차예요. 근데 20살에게는 되게 좋은 차야. 왜냐면 차값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거든요. 근데 20살에 2천만 원짜리에서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우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35살 돼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짜리 차를 사잖아요.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20살 20대에 K5를 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갑자기 원래 터널에서는 차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차선 변경을 해도 된다. 얘는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된다. 터널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터널에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왕 해서 이렇게 가는 차가 K5가 엄청 많아요. 실제 경험을 해봐도. 뒤에서 막 왕 소리가 나. 그래서 예측을 하죠. 저 새끼 K5겠구만 하고서 딱 가면 K5가 딱 지나가는 거야. 진짜로. 몇 번 맞췄어요. 몇 번. 그래서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책정을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통계잖아요. 이거 통계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사고 난 사람들의 통계. 35세가 넘은 사람들과 35세가 아래인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고율이 높아요. 사고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험 지급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올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그렇게 책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이런 확률과 통계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괜히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뭐 수학 관련 학과나 통계학과를 진학을 하게 되면 보통 보험사에서 일하는 보험을 책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험 계리사라고 부르거든요. 그 계리사라고 하는 것도 자격증이 있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취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확률과 통계가 이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보험회사는 고위험군 누구야? 그 20대 20살 K5 산 사람 굉장히 고위험군인 거예요. 중위험군 그냥 뭐 한 20대 중후반에 K7 산 사람들 중위험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이렇게 보험금을 청구할 확률이 0.5예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 차 100대가 있으면 50%가 사고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래서 일단 세 개로 나누었어요. 고, 그 다음에 중, 그 다음에 전대.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10%고요. 1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70%고요. 그 다음에 얘는 20%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보험금을 청구할 확률이 0.5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청구할 확률, 청구하지 않을 확률인데 얘가 2분의 1인 거고 얘가 2분의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0.2니까 청구할 확률이 10분의 2인 거고 얘는 10분의 8인 거고요. 자, 저위험군은 10분의 100 얼마예요? 100분의 5인 거고요. 얘는 100분의 95인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보시면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이 가입자가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식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고위험군에 속할 확률이에요. 뭘 했을 때?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그래서 얘는 그냥 청구라고 씁시다. 청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고위험군에 속할 사람인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P 청구한 사람 분의 P 고위험군이면서 청구한 사람의 비율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청구한 사람이 총 몇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 몇 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3개를 써줘야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이렇게 P 저 청 P 중 청 그 다음에 P 고 청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P 고청을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죠. 자, 각각의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곱해주면 되죠? 20분의 1이고요. 요거는요, 20분의 14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얼마예요? 200분의, 얘는 200분의, 얘는 200분의 10.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200분의, 200분의 2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고,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분모를 통일시킨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분모를 통일시키면 분자들의 값으로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해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10만 올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26분의 위에 거는 10이니까 13분의 5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이 없네요. 네? 뭐가? 아, 그렇네요. 200분의 28. 자, 그러면 다 더해주면 40이니까 40분의 10. 그래서 4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도 답이 있네요. 네, 다행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푸는 문제들이 69번이나 70번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제가 69번이니까 69번 지금 안 한 사람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안 한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아요. 69번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 했던 거,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거, 방금 전에 했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어내시면 됩니다. 뭐죠? 왜? 뭐야? What? 네. 예. 예? 힌트. 야, 지금 보면 요게 개수로 주어져 있는 거잖아. 뭐 2배다, 뭐 몇 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40%다. 여학생의 비율은 40%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거를 아까 그 했던 대로 표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아까 이렇게 주어져 있던 뭐 요런 표를 이용해서 요런 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훨씬 더 편해요. 자, 볼까요? 기다릴까요? 볼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지금 풀 때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표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거든요. 어차피 개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개수를 나타내나 표를 나타내나 똑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형태를 선택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되든 다 풀려요. 다 풀리기 때문에 자, 일단은 표를 그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표를 그냥 그려주세요. 자, 그려주시고 자, 주거 형태가 B형인 남학생 수는 주거 형태가 A형인 여학생 수의 2배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주거 형태가 A형인 여학생을 그냥 X라고 놓으면 주거 형태가 B인 남학생 수는 2X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자, 주거 형태가 A형인 학생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은 40%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이 주거 형태가 이거인 사람 중에서 얘인 게 40%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자, 얘는 60%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40%에 몇 배를 하면 60%가 돼요? 그게 얼마예요? 네. 1.5배죠? 1.5배? 네. 그래서 1.5x 쓰시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3학년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남학생이었다. 이 남학생의 주거 형태가 A형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P, A, 바, 남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P, 남을 하셔도 되지만 전체가 뭔지 몰라요. 전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확률을 구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개수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남학생이 전체 몇 명이에요? 2.3.5x죠. 그 다음에 요거인 경우는 1.5x죠. 그러면 7분의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인 경우에는 표가 좀 많이 편하고요. 확률인 경우에는 이게 좀 편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사실 개수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도 있고 확률을 가지고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풀었던 그 69번하고요. 뒤쪽에 74번하고 매우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74번을 한번 풀어봐 줬으면 좋겠네요. 자, 항상 두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항상 표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거의 뭐 95%는 맞고요. 일단은 전체를 보시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가 2대 3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남녀의 비율이 2대 3인 거죠. 그럼 뭐 2x, 뭐 3x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학생의 70%가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전체가 10x, 5x인 거거든요. 5x인 건데 70%가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5x를 전체로 보는 것보다 4라고 놓고 6이라고 놓은 다음에 10x를 전체라고 놓으면 얘는 7x가 되는 거니까 조금 더 계산이 편해져요.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그러면 3x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의 확률이 5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전체가 10x이기 때문에 얘일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얘기는 2x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2x가 되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5x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자,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K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이 여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거일 때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인 거니까 자, 전체는 3x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가 5x이기 때문에 여기는 x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3x분의 x에서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수로 주어져 있거나 명수로 주어져 있을 때는 웬만하면 표를 그리는 게 조금 더 편하고, 그 다음에 뭐 불량률이라든지 뭐 성공할 확률이라든지 확률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아까 전에 했던 그 수영도 형태가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뒤쪽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 푸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평가원 문제나 수능 문제를 조금 더 우선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7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라고 있나? 봐봐, 여기서 보면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보다 클 때 뭐뭐일 때라고 돼 있잖아. 이게 전체가 돼야 되는 거야.
자, 볼까요? 자, 일단 조건이 붙어 있어요. 값이 을보다 클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체 표본 공간을 축소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원래 저거 뽑을 수 있는 게 6개고 3개고 3개거든요. 그럼 6 곱하기 3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 18 곱하기 3이니까 54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54개 중에서 또 이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54개 중에 조건이 조금 더 축소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개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수로 찾은 사람이 있을 거고 확률로 찾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개수로 찾는 것이 그냥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보는 그 개수로 찾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이냐, 아니면 확률로 찾는 것이 편할 것이냐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값과 을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1을 뽑았을 때 얘는 몇 가지죠? 5가지. 2를 뽑았을 때 3을 뽑았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값이 을보다 클 때의 확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생각하지 않고 병이 뽑은 건 생각하지 않고 값이 을보다 크다라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값이 을보다 클 때 제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을 전부 다 계산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전체 이거에서 하나를 뽑고 이거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총 18가지고 그 다음에 얘를 뽑았을 때는 5가지, 얘를 뽑았을 때는 4가지, 얘를 뽑았을 때는 3가지니까 5가지, 4가지, 3가지를 더해주시면 총 12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일 확률이 얼마냐면 18분의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사건을 A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B가 나타날 확률인데 A라는 가정하에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PA분의. 그러면 이제 위에는 뭘 써줘야 되는 거예요? B이면서 A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나타나려면 값은 뭐 이상이어야 된다? 3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이걸 만족시키면 당연히 얘도 만족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만족시키면 당연히 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그냥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얘가 3일 때는 뭐밖에 없어요? 1, 1밖에 없죠. 1, 1밖에. 얘가 4일 때는요. 1, 2도 있을 수 있고 2, 1도 있을 수 있고 얘가 5일 때는요. 1, 1도 되잖아요. 1, 1도 되는 거고 이렇게 3가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뭐가 될 수 있죠? 1, 3 1, 1, 1, 2, 1, 3 그 다음에 2, 1, 2, 2 그 다음에 3, 1까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얘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오죠. 얘는 3가지가 나오고요. 얘는 몇 가지가 나와요? 1가지가 나오죠. 하나 더 해야 되겠죠. 6일 때는요. 6일 때 계산한 사람 몇 가지예요? 8가지. 이렇게. 자, 8가지가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안에서 얘가 나올 확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안에서 얘가 나올 확률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서 얘를 확률로 접근을 하잖아요. 확률로 접근을 하면 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줘야 돼요. 그죠?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교집합의 확률이 지금 상황이 이런 거잖아요. A라고 하는 이 사건 안에 B라고 하는 이 사건 안에 A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 거지? 아닌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안에 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구하고 잘못했잖아. 자, 다시 값이 을일 때 이거 안에 그걸 더하면 되는 거고. 뭐야? 난 뭐 하고 있는 거야?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몇 가지 나왔지 아까? 8가지, 6가지, 18가지. 자, 이렇게 18가지가 나왔죠.
18가지 맞냐? 18가지 나왔고 그 다음에 갑이 을보다 클 때 확률을 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는 확률이고 얘는 개수잖아요.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통일을. 얘로 할 거냐? 얘로 할 거냐?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뭘로 할래? 개수로 할래? 확률로 할래? 자, 조금 더 편한 건 개수가 편해요. 이걸 확률로 가면 조금 더 힘들단 말이에요. 개수가 가장 원래 편하기 때문에 여기는 요 놈을 개수로 바꿔주세요. 자, 어떻게 하느냐? 갑이 을보다 큰 것의 근원사건을 찾는 거예요. 그럼 갑이 을보다 큰 거, 아까 전에 얘이고 얘고 얘인 거에 따라서 4고 1이면 4일 1이 나올 수도 있고 4일 2가 나올 수도 있고 4일 3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한 아까 몇 가지 중에 전체 몇 가지 중에 18가지 중에 가만히 있어봐. 아니 18가지 중에 아니고 몇 가지가 나왔어? 12가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개씩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 자, 보세요. 얘가 갑이 3이 나오고 을이 1이 나오면 병이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개수를 셌으면 이거마다 몇 개씩이 달라붙어요? 3개씩이 달라붙어요. 그러면 얘를 세면 3배를 해주면 된다고. 근데 얘가 몇 개였어? 얘가 1이면 몇 개? 5개. 2이면 4개. 3이면 3개. 그래서 전체 개수가 몇 개? 12개. 네, 12개.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나와야 돼요? 36가지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36가지. 가만히 있어봐.